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계획대로였죠. 그런데 오전 8시 5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 병력 추가 확인, 예상보다 2배 많습니다. 델타포스 팀장이 외쳤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SES 즉시 지원하라. 본부가 명령했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통신이 뒤섞였습니다. 낸드레이킨 명령이 겹쳤죠. 좌측으로 우측 대기 진입 했은 혼란이었습니다. 그 틈에 한국 팀이 움직였습니다. 드론 화면에 그들이 보였죠. 6명이 건물 측면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무전 없이 명령 없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707 대기하라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나 보아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707 응답하라.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 6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40초 하버터면은 스웨이와 스웨이 총성이 들렸습니다. 짧고 정확한 총성이었죠. 스발, 니어, 5발, 6, 그리고 침묵. 10초 후에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707 적 측면 제압 완료. 델타포스 진입로 확보했습니다. 본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휘관이 되물었습니다. 적 병력 측면을 제압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델타포스가 재빨리 진입했습니다. 저항이 없었죠. 한국 팀이 이미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크레츠오블리난 인와펜션 인질 전원 구출 완료.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침묵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명령을 어겼거든요. 2번이나. 저는 한국 팀 리더를 바라봤습니다. 트렌드워라니는 그는 헬멧을 벗고 있었죠.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한국 팀에 대한 조사였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6명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규칙을 어긴 걸까? 아니면 규칙보다 중요한 걸 지킨 걸까?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 회의실 안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조사관 3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한국팀 6명이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찰자 자격이었죠. 말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조사관 중 1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흔히 미국 출신 대령이었죠. 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작전에서 707 부대는 2차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오전 7시 18분 대기 명령 중 무단 이동. 두 번째 오전 8시 5분 후방 대기 명령 중 전방 진입. 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팀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이어스. 표정은 평온했죠. 떨림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해명할 게 있습니까? 조사관이 다그쳤습니다. 상황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상황 판단이요.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명령 체계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본부의 허가 없이 움직이는 건 군기 위반입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겼습니까? 리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명령이 늦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조사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간인 차량이 발견됐을 때 본부는 3분 동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30초 만에 대안 경로를 찾았죠.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리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인질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저희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명령 체계를 무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과론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펜티니는 준비했음. 내서봤습니다. 조사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준비요? 저희는 모든 경로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비상 상황 15가지를 예측했고 각각의 대응책을 준비했죠. 민간인 차량 출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명령 없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리더가 고개를 들어 조사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인질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죠. 제네럴 조사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영국 출신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위반에 대해 답하십시오. 당신들은 후방 지원 임무였습니다. 제네럴의 원디들이 왜 전방으로 진입했습니까? 적 병력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델타 포스가 고립될 위험이 있었죠. 그건 SAS가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몇 초 차이입니까? 40초입니다. 조사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40초요? 그게 문제입니까? 리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장에서 40초는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무시했단 말입니까? 나는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니, 우선순위요?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모두 숨을 참았죠. 저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겼습니까? 명령은 수단입니다. 임무는 목적이죠. 수단이 목적을 방해할 땐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요. 저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령이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조사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리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책임졌을 겁니다. 어떻게요? 회의비노만 제 목숨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엔 과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만 있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의 눈이었죠.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상부에서 내릴 것입니다. 한국 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하고 조용히 나갔죠. 6명 모두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관들이 한숨을 쉬었죠.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해야죠. 명령 불복종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미국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인질 전원 구출했고요. 프레디키는 그게 별개 문제입니다. 프랑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군인이었지만 저런 답변은 처음 듣습니다. 네, 어떤 답변 말입니까? 이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말이요. 프르나노 헤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 조사관이 침묵했습니다. 저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명령과 생명, 규칙과 책임.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25년 동안 저는 명령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게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팀 리더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명령은 수단입니다. 임무는 목적이죠.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팀이 훈련장에서 정리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흐타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니야. 저들은 너한테 뭔가 다른 존재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부의 결정이 내려오지 않았죠. 이제 한국팀은 여전히 대기 상태였습니다. 훈련도 작전도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그들은 훈련장에 나왔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달리고 땀 흘리고 반복했습니다. 징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본부 건물을 나섰습니다. 답답했거든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죠. 훈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밖에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 팀이었죠. 6명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놓고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단어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한시 확인, 서네이션, 이상 없음, 타미널, 데섬트더럼.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요? 당장 징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한국팀 리더가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전 이영카나나 자문관님, 스레이더리인, 크레이드 크레시어스 뷰러웨어 아리데러 쇼미쇼. 늦은 시간인데 뭐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슈이너라.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요? 뭘 위한 준비입니까? 다음 작전을 위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징계 조사 중입니다. 작전은커녕 군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리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비 인처 보는 미소였죠. 쓸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준비돼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기회가 안 온다면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게 군인의 자세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리더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자문관님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세요. 우남.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니,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금은 두렵습니다. 캐리어, 레난토니. 두렵다고요? 당신들은 제가 아는 군인이 아닙니다. 명령보다 판단을 우선시하고 규칙보다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들은 제 25년 경험을 무너뜨렸습니다. 리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헤나루, 아닙니다. 특별합니다. 아니에요. 팀, 저희는 그냥 군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다를 뿐이죠. 뭡니까? 저희는 왜 싸우는지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흠한한 남, 왜 싸우는지요? 네,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죠. 저희는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가족을, 동료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겼습니까? 이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한 겁니다. 둘의 차이가 뭡니까? 리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네, 명령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책임은 안에서 나옵니다. 명령은 바뀔 수 있지만 책임은 변하지 않죠? 저는 그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자문관님, 셔메니 크루는 위메너 웨스서 비드듬. 저희를 옹호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뭡니까? 네이스든 전장에서 옳은 건 규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와르르 무너졌죠. 저는 항상 규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명령이 정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 쇼리 와른시셔니신 제가 말했습니다. 리더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더 높은 명령을 따른 거죠. 더 높은 명령이요. 인간의 명령 말입니다. 생명을 지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죠.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고맙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이요? 이제 랭인데요.
저희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자문관님이 본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날 내시는 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부에 직접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했죠. 한국 707 부대는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책임을 다했다고. 그들은 군인의 본분을 저버린 게 아니라 완수했다고.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그느냐 제목은 이렇게 지었죠. 책임의 군대 대한민국 공군 707 부대 작전 분석 보고서.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군인의 모습일 뿐이다. 새벽 4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을 담은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팀이 벌써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헐단엔 달리고 있었죠. 6개의 그림자가 새벽 어둠 속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멈추지 않는구나. 신계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책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저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로나 브레이지 7장.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들고 본부로 향했습니다. 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했죠.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너맘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본부 입구에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전 분석관 즉시 작전실 집합. 저는 다 위어갔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자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 휘키키는 네이버를 가리켜놨습니다. 스스가 긴급 상황입니다. 국경지대 산악지역에서 조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민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커네노남 내일인 코 단체 직원 6명입니다. 산사태로 고립됐죠.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위치가 최악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좁은 계곡, 접근 불가 지형이었죠. 날씨는 어떻습니까? 폭우 예보입니다. 2시간 후부터 시작됩니다. 구조 가능 시간은요? 1시간 반입니다. 그 이후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분석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쏟아냈죠.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구조 불가능합니다. 헬기 투입도 위험합니다. 지상 접근은 최소 3시간 소요됩니다. 지휘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구조대까지 위험해집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10분, 20분, 30분? 결정은 나지 않았죠? 그노네임 그때였습니다. 이카르드 마음, 저희가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서 있었죠. 6명 모두 이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휘관이 되물었습니다. 저희가 구조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작전 투입 불가입니다. 리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휘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했거든요. 조사 중인 인원은 작전 투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만 앞으로 나섰죠? 보내주십시오. 리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휘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은 분석관입니다. 전투원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Another center at Panasonic when 손흥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지휘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를 미쳤군요. 전부 다. 출동 허가입니까? 한국팀 리더가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하지만 1시간 반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폭우가 시작되면 철수 명령입니다. 이해이면 이리스 서민됨. 10분 후 우리는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었죠.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제 옆에 한국팀 리더가 앉았습니다. 자문관님, 왜 이러십니까? 당신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증명이요?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걸 말입니다. 리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기는 빠르게 날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폭우가 곧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20분 후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터포드 헬기가 하강했죠. 그런데 착륙할 곳이 없었습니다. 로프로 하강합니다.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한국 팀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프를 고정하고 순서대로 내려갔죠. 저도 뒤따랐습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년 만에 전장에 선 겁니다. 아니, 이건 전장이 아니었죠. 구조 현장이었습니다. 이동합니다. 리더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체와 근원 체력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대원 하나가 제 옆에 붙었습니다. 제 배낭을 받아들었죠. 자문관님, 제가 들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배낭을 넘겼습니다. 너무 몸이 가벼워지노시죠. 다시 그다음 30분이 지났습니다. 조난자들의 위치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시작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시야가 쇼신해졌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조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모여 있었죠. 이 6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구조대입니다. 리더가 외쳤습니다. 살았다면 조난자들이 울먹였습니다. 한국팀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먹이고 상태를 확인했죠. 모두 이동 가능합니다.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철수합니다. 리더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정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명령, 즉시 철수하라. 폭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 리더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곡 위쪽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카크가 와이레이드는 서중의 웜, 스트링을 씌웁니다. 본부 20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무정의에 대고 외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즉시 철수 명령입니다. 리더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죠.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 명령 수신했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의를 끄고 말했죠. 구조를 완료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난자들을 부축하고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더 세게 쏟아졌고 땅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헬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조난자들을 먼저 태웠죠. 그 다음 한국팀이 탑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탔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뒤쪽 계곡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산사태였죠. 우리는 1분 차이로 살아남았습니다. 헬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더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문관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잘한 겁니다. 히어바르스 함께 했음. 백하나 요런이 했음아이치어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됐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고 조치 파면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707 부대는 살아남았죠. 저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권한 없는 작전 개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날 저는 한국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달리고 있었죠. 리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문관님 떠나십니까? 네, 본부로 복귀합니다. 고마웠네, 위스피민. 제가 고맙죠. 언제나 당신들이 가르쳐줬으니까요. 뭘 말입니까? 진짜 군인이 뭔지를요. 리더가 미소 지었습니다. 격려했죠. 저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책임의 군대, 대한민국 공군 707 부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침묵한다. 그러나 세계는 듣는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행동해야만 한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인간일 뿐이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듯했죠. 그 두 단어가 확인, 이동. 그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언어였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함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에서 옵니다. 스위스어님에 옵니다. 신무의 군대,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공군 707 부대입니다.